네, 아까 시작에서 앵커님이 네. 의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좀 굉장히 낮아지고 이런 부분에서 공급하는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기업이 있어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영업무역이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얼마 전에 했는데 컨센을 대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실적 발표 후에 그 내용이 어떠느냐 그리고 이 내용을 따라서 그 이후에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때가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고정비가 감소되고 가동률이 상승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달성하면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도 또한 특히나 이제 OEM 수주 같은 부분이 좀 5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달성을 하는 등 좀 실적에 네. 큰 기여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무역 같이 이제 벤더 통합 효과를 통해 가지고 3분기, 4분기도 안정적인 수주 성장률에 기여할 것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로 해서 누가 뭐 옷을 사냐 이런 부분에서 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으신데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주력 품목이 기능성 의료 제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진입 장벽은 계속 좀 더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그 고객사들의 가이던스와 다르게 그 영업무역의 고객들은 가이던스를 지금 상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3분기, 4분기 하반기에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네. 준비를 했습니다. 성장률이 계속해서 3분기, 4분기에도 나올 것 같다라고 영업무역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됩니까?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좀 지금보다는 좀 네.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본 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목표가 6만 원에 네, 손절가 맞습니다. 3만 9천 원 적어오셨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6만 원에 3만 9천 원입니다. 김동찬 차장하고는 셀트리온 관련주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도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바이오주들을 좀 이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최근 조정은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큰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시장적으로 이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매개체가 무엇인지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저는 그 기업의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력 제품이 얼마큼 돈을 벌고 있느냐가 가장 큰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난 한 2년 동안 주력 제품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출을 좀 더 보충하고자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의 많은 실망을 줬다고 생각한다면은 이번에 실적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존 제품, 주력 제품들이 실적이 굉장히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다시 주목을 이끌고 이런 부분에서 좀 큰 흐름이 바뀌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투록시마나 램시마 같은 기존 제품들이 유럽 시장에 지금 굉장히 좀 1위를 할 정도로 좀 인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슬로우 다운한 부분이 있지만은 반대로 북미나 남미, 아시아 쪽에서 실적이 계속 올라오면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좀 주의해야 될 점에는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 국가에 진출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충분히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난 실적에서 보면 11% 정도였는데 이번 분기에서도 실적에서 영업이익률이 13%가 되는 지금 계속 지속적인 성장이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흐름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바이오 섹터를 이끌 수 있는 힘은 좀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바이오 섹터의 분위기도 계속 점차 바뀌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주 중에서는 그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접근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존 제품, 주력 제품들이 실적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동진 세미캠이 2% 가까운 견조한 상승을 보이면서 원익 QS나 오션브리지 같은 종목들도 상승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관련주들 좀 하반기 전망은 어두운 편이던데 이렇게 빨간불 켜내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김동찬 차장님. 네,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 시장 자체가 좀 투심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 네.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까 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동진 세미캠처럼 약간 부품 이런 단에서 좀 이런 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시장에서 반도체를 만들 때 뭐 많은 부품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테스트하는 측면에서 소켓 같은 테스트 부품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전방 시장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 소켓의 이런 테스트는 무조건 해야 되는 무조건 불가피한 부분이기 때문에 테스트 부분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좀 돋보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테스트 소켓 기업 이런 좀 부품주들을 좀 저는 좀 주목하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본다고 하면은 그 반도체 부분에서 전공정 미사를 통해서 지금 솔더블 게스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소켓 단가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칩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화되고 또 출하량이 증가되면서 테스트 소켓의 수요가 굉장히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빅테크들도 자체 칩 개발을 위해서 샘플용 테스트 소켓을 계속 지금 주문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소켓의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 쪽에서는 이런 반도체 테스트 쪽에 소켓 부분, 뭐 ISC나 리노공업, TS 이런 좀 소켓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조정이 나오거나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식음료, 그러니까 이른바 경기 방어주들 아침에도 장이 조정할 때 통신주들 조금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봤는데 음식료 쪽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통철 차장께서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뭐 경기 방어적 측면에서 음식료 충분히 저는 약간 해지 측면에서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음식료는 어느 정도 들고 가는 거는 포션을 들고 가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료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좋을 때는 좀 소외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그 부분을 다 판가에 많은 기업들이 반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올 상반기와는 다르게 지금 곡물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면서 4대 곡물 중에서 옥수수랑 소맥 하락률이 뭐 37%, 30% 지금 하락하는 등 어떻게 보면은 올린 가격에 비해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 스프레드 차이로 인해서 지금 음식료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됐던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상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대상의 2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면은 아쉽게도 좀 해외 실적 부분은 좀 부진이 지속됐지만 국내 실적이 개선된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원자료 하락이랑 판가 인상 차이로 인한 식품 가격 그 가공이랑 B2B 쪽에서 효과가 좀 컸고요. 그리고 또 수출이 좀 확대가 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라이신 쪽을 재료를 하고 있는데 라이신이 그 곡물 뭐라고 하죠? 동물 사료 쪽 그 원재료인데 이런 부분에서 라이신이 시황이 좀 호조로 이어지면서 이게 큰 폭으로 기여했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대상이 차츰 지금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하반기에도 B2B 채널이 회복되고 그리고 해외 수출도 확대 그리고 추가적인 곡물 원재료 하락했다는 실적 그 갭의 차이로 인해 실적이 계속 올라올 수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료 섹터는 부분은 포트폴리오에서 좀 꼭 가져갈 섹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대상 같은 종목도 눈여겨보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체 포트에서 음식료 포트를 지금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다 투자자들마다 또 다르겠지만 성향 기본적으로 좀 스몰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한 5%에서 10% 정도 담으면 어떨까 좀 말씀드립니다. 그 중국에서 들려온 뉴스 보니까 스촨성에서 정전, 그러니까 일부러 정전을 시켜서 공장을 가동 중지를 시킨다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쪽 리튬 생산이라든지 전기차 원재료들의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2차 전지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처음 뉴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업스트림으로 봤을 때 원재료 부분이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소 액트 이런 부분에서 좀 리튬 이런 원재료에 대해서
좀 이번에 제재를 하기 시작됐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고 수혜를 못 받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회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네. 이런 원재료를 수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다고 생각하고요. 또 반대쪽으로 봤을 때는 LNF 같은 경우도 미국의 레드우드와 지금 협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원재료 수급이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차별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중국에서 원재료를 받는 기업들은 이런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지금 미국 법안 새로운 법안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받는 종목을 좀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철 차장님, 보험사라든지 금융 지주라든지 이런 데들은 좀 관련해서 저희가 좀 볼까요? 일단 그 금융주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8월이고 곧 있으면 찬바람이 불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연말이 되면은 배당에 대한 부분을 또 빠지지 말고 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금융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험주나 증권주 자체는 좀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배당을 공략을 하면서 접근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낮은 어떻게 보면 좀 부담 없는 가격에서 진입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